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 코치였다가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박승일 씨가 얼음물 뒤집어 쓰기에 동참했습니다. 박 씨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기 힘든 몸이어서 얼음물을 뒤집어 쓰지는 않고 대신 인공 눈꽃송이를 날렸는데요. 또 시원하게 얼음물 샤워를 할 수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글도 남겼습니다. 얼음물 뒤집어 쓰기는 미국 루게릭병 협회가 이 병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루게릭병 환자 돕기 위해서 미국에서 시작한 모금운동인데요. 이 운동이 우리나라에까지 상륙해서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교황 방문과 세월호 침몰은 우리로 하여금 소외된 이웃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고 있지요. 이 행사가 루게릭병 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계기로 작용한다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8월 22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금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정가 주요 뉴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바로 지난밤에도 이제 이 속보 러시가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떨어졌던 속보들은 어제 벌어진 이 비리 혐의 여야 의원들과 검찰의 이제 숨바꼭질인데요. 날씨도 궂은데 계속 이제 국회 내에서 뭐 숨바꼭질, 방탄국회다 또는 이 추격전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왜 가을에 국회에서 가을운동회가 벌어지나 그러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결국 해당 의원 5명은 모두 법원에 출두를 했고 예.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서 5명에 대한 결과가 이제 지난밤에 이제 늦게까지 나오기 시작했고요. 결국 검찰의 목표대로 자정 전에 모두 다 결과들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아침에 주요 속보들로 전해지고 있네요. 예. 참 벼락치기 진행이라는 느낌을 피하기가 어려운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맞습니다. 벼락치기죠, 사실은. 근데 일단 국회에서 방탄국회라고 하는 이제 오명을 쓰고 국민들의 이제 의혹의 눈초리를 받다 보니까 검찰은 이 시간상 방탄국회를 또 뚫기 위한 이 틈새 전략으로 벼락치기를 했다 이렇게 정당화할 수도 있겠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야당 의원들은 이제 여당 의원 비리 혐의들을 수사하는데 야당 의원들을 물타기 하는 것이다. 이런 이제 주장도 계속 하고 있었죠. 결과는 이렇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계륜 의원, 신하경 의원은 이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예. 기각된 사유는 공여자, 여기서 이제 공여자는 그 서울종합예술학교의 이제 이사장이죠. 그래서 이제 직업학교의 직업자를 뗄 수 있도록 이 법안을 개정한 입법 로비 정황이 있다. 이제 이게 혐의였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여자의 진술을 조금 다퉈볼 여지가 있다. 신빙성을 더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일단 구속은 기각이 됐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재윤 의원,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의 조현영 의원. 조현영 의원은 이제 이 철피아라는 지금 별칭으로 철도 비리와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3표 ENC라는 이 철도
회사에 이제 이 부품을 납품하는 쪽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정황이죠. 그리고 박상은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이제 이 해운 비리 관련해서 모두 다 이제 이 구속영장 발부가 일괄적으로 같이 적용이 됐는데요. 예. 이 여당 의원 둘, 야당 의원 하나, 이 세 명은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거의 뭐 자정이 다 돼서, 지금 요즘에 국회 상황을 보면 자정이 다 돼서 임시회 소집을 요구해서 방탄국회라고 하는 비난을 받고, 또 검찰도 어쨌든 오늘부터는 임시회 소집이기 때문에 국회가 불체포 특권이 작동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자정 전까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굉장히 좀 바쁘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요. 발부가 된 이 세 명은 사법처리 단계로 넘어가서 지난밤에 구치소에 수감이 됐습니다. 예. 그 최평론가께서는 이런 정치인의 영장 집행 그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제가 속보가 마치 요즘에 이제 굉장히 폭우가 많이 내렸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예. 남부 지역은 비 피해가 심한데요. 정말 요즘은 뉴스가 이 속보가 비처럼 쏟아진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급박한 것처럼 쏟아지는 이 뉴스들, 이것도 다 중요한 거죠. 뭐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다 특권층, 또는 국민의 다양한 민생을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이 비리를 저지르고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그것으로 또 결국은 정치가 썩어가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발본원색을 하는 이런 뭐 뉴스들, 우리가 이제 꼭 지켜봐야 하는 것이고 이루어져야 하는 것들임이 맞지만, 예. 지금 어제도 제가 말씀 나눌 때 본질이 중요한데, 우리가 본질을 빠뜨리고 표면적인 이 사건 처리 속에서 대중들이 너무 이 미디어에 시선을 뺏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좀 이 우려가 들거든요. 이 사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리뷰를 드리는 거지만, 이 뒤에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더 중요한 사안들이 있는데, 조금 그런 대목에서는 너무 속보공화국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닌가. 예. 센세이셔널리즘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국회의원 사냥, 뭐 이렇게 좀 선정적인 제목을 뽑는다면, 예. 이 국민들이 뭔가 잘한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 가지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비리들은 역사적으로 우리 국회 속에 누누이 있어 왔던 것들이고요. 이 사건별로는 다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검찰이 지금 뭐 정의로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을 성역 없이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성역 없는 국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요즘에 성역과 성욕을 헷갈리고 있는 검찰도 있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은 또 깨끗한 것인가, 국민들은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되겠죠. 예, 정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새누리당 조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위치 추적 피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까지 끄고 잠적하기도 했었는데, 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영장 집행에 불응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죠. 아주 많았죠. 예. 일반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체포 특권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국회의원들에게. 물론 이제 재헌의회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그런 이제 국회의원의 특권입니다. 과거에 이제 군사정부 시절을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정도가 돼야 뭔가 정권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예. 또 90년대 후반에 이제 역사 바로 세우기 법정, 우리 그 전두환 심판으로 유명한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요. 그 정도가 돼서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초선 의원 시절에 청문회에서 정말 일가를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기억에 아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 시기에 야당 의원 탄압에 대한 어떤 이제 방어권 차원에서 불체포 특권이 유효했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뭐 우리가 어찌 보면 이게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고 있는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법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보장되어 있는 사회에서, 예.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 써야 할, 혹은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써야 할 이 불체포 특권의 전통을 어찌 보면 개인 비리를 덮거나, 혹은 이제 법적으로 일반 범죄자와 다르게 특권을 누리고 그 사이에 뭐 이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짜맞추기 이제 이 수사 대응을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악용되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한 실효성을 이제 다 의문시하는 이제 시점에 온 것 같고요. 결국은 그래서 여야 지난 당대표들 혹은 뭐 대선 전후해서 다 국회의원들 이 특권 내려놓기, 기득권 내려놓기 이런 약속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진행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어제만 해도 지금 5명 의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구속 실질
심사에 이제 강제 구인이 시도가 됐는데 신하경 의원 정도를 빼고 4명은 다 이제 이 소재가 찾아지지 않아서 예. 오후까지 거의 추격전이 벌어지다시피 하다가 그래서 이제 숨바꼭질이라는 표현을 아까 썼던 건데요. 예. 결국은 이제 압박에 밀려 당 지도부의 이제 방침이 정해졌겠죠. 오후 늦게 또 이제 좀 괴질이 나쁘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가 이제 마지못해 출석해서 의원들은 뭐 자정을 넘기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작년에 요 시점에 아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예. 내용은 많이 다르지만 이 내란 음모 혐의 이석기 의원 그때는 이제 국회의원실에서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시작되면서 생방송 중계로 뭐 하루 종일 실랭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다가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체포동의안이 필요했기 때문에 9월 4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국회에서 사상 최초의 이 현역 국회의원 내란 음모 사건으로 이 체포동의안 처리가 이루어졌고 그때 이제 체포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생중계로 봤죠. 예. 어제 모습은 그와는 또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러한 이제 국민들의 우려를 낳는 행태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좀 시정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정치적인 논란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시점이 됐네요. 근데 그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은 어떻게 해서 생긴 건가요? 외국에도 의원들에게 뭐 불체포 특권을 부여하는 겁니까? 이 전통은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의회 전통은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우리가 뭐 국민청원, 권리장전, 뭐 마그나 카르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예. 영국은 지금도 입헌군주제라 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민주주의 제도로 넘어와 있다고 봐야죠. 의원 내각제로 총리가 이제 통치하는 상황인데 예. 이게 16세기부터 영국에서는 그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들은 당시에는 왕권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뭐 잡아가거나 목을 날리거나 하는 일이 이제 흔히 있을 수 있었을 텐데 예. 거기서부터 이 평민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의원들은 정말 그 회기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잡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불체포 특권의 전통이 거의 한 이제 500년 가까이 된 겁니다. 400년 이상 됐는데 예. 이것이 이제 미국 민주주의의 의회 제도에서 채택이 되면서 20세기에 이제 전 세계로 다 이식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1948년에 뭐 재헌의회에서 표기 헌법을 만들 때부터 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명시가 돼서 한 번도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제 여당이 단독 소집한 8월 임시국회가 시작이 되면 네네. 그 사실상 연말까지 방탄국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과거에는 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이 주로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가 됐습니까? 아니면 부결됐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작년 사건 아까 이석기 의원 사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무슨 좀 내란 음모 결국 최근에 와서 이제 무죄가 됐죠. 물론 이제 내란 선동은 유죄가 됐기 때문에 12년 1심 판결이 지금 이제 9년으로 3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예. 내란 음모가 없었다고 법원이 인정을 했는데 내란 선동이 인정되는 것은 맞는가? 변호인단들이 지금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또 이제 시끄러운 상황이 됐는데요. 작년에 그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체포되는 모습 외에는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는 결과를 본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훨씬 희소하다고 봐야죠. 제 수치적인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50여 건 정도, 52회 정도가 지금 이제 우리의 국회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었는데요. 예. 그 중에서 처리된 것은 불과 한 12건 정도고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그러니까 이제 유신 정권 이전 시절에 한 7건 정도가 처리된 것을 이제 사례들을 보면 주로 국가보안법 사안이라든가 혹은 이제 선거, 부정 이런 문제로 이제 체포동의안 처리가 된 적은 있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 비리들이 많거든요. 예. 국회의원의 특권을 남용해서 뇌물을 수수했다든가 이런 경우도 한 5건 정도 처리가 된 거 외에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여 건 중에 한 12건 처리가 됐다고 하면 5분의 1 정도로 체포동의안이 이제 가결이 됐고, 예. 나머지는 방탄국회와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다 부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개인 비리를 덮고 이 법적 수사를 방해하는 특권으로 악용된 것이 더 일반적인 사례다라고 보는 것은 옳은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얘기를 좀 돌아와서요. 그 정치인의 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 보여준 모습을 두고 유병헌 회장 사건 때와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병헌 초기에도 똑같은 거였죠. 예. 왜냐하면 이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 본인이 출두하지 않았죠. 오대양 사건 때 트라우마 때문에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분석들이 있었는데요. 구인에 실패하고 출두받지 못하고 결국 구속체포 연결되지 못하면서 이 장기 도주국이 됐다가 이 굉장히 국민 추리극 한여름 내내 미스테리로 이제 전개하다가 결국 막판에 매우 이제 위화스러운 사망으로 인해서 공소권 없음 이렇게 허망한 수사 결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것 때문에 이제 검찰이 지금 굉장히 많은 비난에 직면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이 여야 의원 한 명이 추가로 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어요. 예. 이제 그 송광호 의원이 이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이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 사례의 경우에는 회기가 오늘 시작됐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검찰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이 아주 신속한 이례적인 수사가 아니었는가 하는 이제 또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 국회의원 비리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구속으로 검찰의 이미지가 회복되진 않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또 한 번 또 이제 집중해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사건 결론은 어떻게 날까요? 이게 오늘 정도 금요일이 됐는데요. 벌써 화요일부터 국과수의 이르면 국과수의 이제 이 CCTV 판독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냐 아니냐가 나온다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하루 미뤄져서 결국 금요일까지 왔어요. 저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독은 하루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국과수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그 결과를 오늘 통보받으면서 제주경찰에서 이제 중간 수사 발표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처음에 이게 일회적인 어떤 음란 행위냐, 공연 음란죄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의혹이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랬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CCTV도 나오고 언론이 이것에 대한 파헤치기 보도들을 계속하면서 훨씬 더 많은 한 10여 개 정도의 CCTV가 더 확보가 됐다고 하고요. 이 중에 7개 정도가 추가로 이제 국과수에 더 제출이 돼 있는데 처음에는 3개 파일을 넘겼었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한 10개 파일 중에서 지금 음란 행위가 담긴 이 장면이 한 3개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다 대로변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 그리고 초기에 신고된 한 건이 아니라 당일날 하루만 하더라도 대로변 여러 군데에서 복수의 음란 행위 정황이 추정된다라고 하는 좀 엽기적인 내용까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결론,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냐 아니냐인데 확률상으로는 거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아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이 언론들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공개가 돼 있는데 오늘 최종 결론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사이에 주머니에서 베이비 로션이 나왔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초기에 체포됐던 이 정황에서 경찰이 이 검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제 신문을 할 때 얼굴을 붉히면서 굉장히 당황한 태도로 임했다라든가 예. 정황적인 이야기들은 계속 경찰을 통해서 전원이 되고 흘러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게 이 정도로 시간을 질질 끌 사건인가 하는 것도 좀 의아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미디어, 언론 매체를 활용하기 위한 다른 이제 시간 끌기 수사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거 빨리 결론 내고 굉장히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법적으로 처벌될 부분들은 빨리 처벌돼야 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경미한 범죄로 처리가 돼서 이 전국을 아주 시끌시끌하게 떠들썩했던 엽기 뉴스였던 거에 반해서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은 상당히 지금 큰 데미지를 입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 물론 사회적 명망이나 윤리적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큰 망신 혹은 이제 정치적 살인을 당했다 이런 거창한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건 본인이 이런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문제인데요. 오히려 주목해야 될 대목은 뭐냐 하면 어제 이 창원지검의 임모 검사가 이 검찰 내부의 통신망을 통해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예. 전격적으로 사표를 제출했고 본인은 억울하다, 본인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면서 사표 제출했죠. 사표가 하루 만에 수리가 됐죠.
이게 작년에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 문제와는 완전히 다른 이제 검찰의 행동이 보여졌는데요. 이것이 대통령령 위반이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 중인 수사 혹은 재판 여기에 형사적으로 걸려 있는 검사는 이 일반 면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윤리위원회도 이제 문제가 걸릴 수 있고요. 이것은 파면이나 징계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표 수리해주지 않고 결과에 따라서 파면이나 해직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후 문제가 달라집니다. 연금 수령의 문제라든가 퇴직금 수령의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이 검사 옷을 벗고 나서 일반 변호사로 개업을 할 때도 이 굉장히 법적인 문제, 법 처벌의 문제가 걸려 있는 전과자가 되는 경우에는 이 변호사 자격증을 또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아주 미묘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범인인지 아닌지도 확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 아니냐. 이것은 지금 이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검찰 조직 내에 검사직에 대한 좀 엄정한 그런 이제 기준을 위배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검찰 내부의 검사의 문제 제기가 되면서 여기에 대한 논란도 앞으로 좀 이 부분이 전 훨씬 더 중요하게 논의돼야 될 문제다라고 좀 이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뉴스가 터지고 나서 참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은데 한 주 전가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최악의 사건이 진행 중인데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죠. 지금 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어린 생명들 수많은 정말 이 수몰대에서 하늘나라로 간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 국민들이 그걸 좀 이제 어찌 보면 거리를 두고 보고 당연한 과정일 수는 있지만 감정보다는 또 이성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접어드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상호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유가족의 심정은 정말 풀리지 않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유빈이 아버지 우리 김영호 씨가 정말 오늘로 39일째가 됐죠. 그 단식에서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고 있는데 딱 하나의 요구입니다. 진실을 규명해달라. 진실을 밝혀달라. 그 와중에 이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당안, 야당안, 유가족안 그리고 이제 엊그제 총회를 통해서 유가족들은 원한 고수 그리고 이제 합의안 반대 이 입장을 밝혔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부터 여당 모두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백지 상태에서 다시 논의를 하더라도 정말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인데 맞습니다. 모두 다 완고하기가 그지없고요. 지금 아주 엉뚱한 논리들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황당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중에 거의 99%는 지금 거짓말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오보들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여기에 집중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어제 20여 년 만에 수방사를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명량 영화 관람도 하고 또 이제 이 4월 16일 당일날 7시간의 행적은 아직도 논란인데 문제는 이정현 이번에 그 재보선으로 당선된 호남 이제 이 어찌 보면 최초의 한 20여 년 만이긴 합니다만 여당 의원이 이제 순천에서 의원 배지를 달고 들어가서 대통령이 유가족을 만나주지 못하는 이유는 바쁘기 때문이다.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국민 분노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이 부분을 저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수많은 속보들이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는 속보공화국에 살고 있지만 저는 이 미디어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언론 매체가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면서 지금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번 주 주말을 넘기기 전에 어떻게든지 저는 이 김영호 씨를 살려내는데 우리의 이제 말과 생각뿐 아니라 행동이 지금 집중되지 않으면 정말 다음 주부터는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권 여당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가 좀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 또는 오늘 제가 SNS를 보니까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김용호 씨가 지금 거의 어제 일어나지도 못하는 과정에서 500만 명이 모이면 단식을 중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전언을 제가 이 SNS에서 봤어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이라면 국민 행동이라도 즉각적으로 지금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모두 좀 각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뉴스는 마치면 될 것 같으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금요일 순서 마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